오늘은 우리 교재 그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 소개가 안 됐지만 갱어4에 등장하는 나머지 패턴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처럼 오늘 소개되는 패턴들은 기말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7개의 패턴이 있네요. 7개의 Builder, Flyweight, Bridge, Chain of Responsibility, Mediator, Memento, Visitor 7개의 패턴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더 패턴. 빌더 패턴은 생성 패턴이에요. 생성 패턴. 여러 가지 구성요를 가진 복잡한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이 된다. 그래서 갱어4에 나온 정의를 보면 separate 복잡한 객체의 생성 과정을 객체로부터 분리해낸다. 이런 개념입니다. 생성이 복잡할 때 그 생성하는 과정을 별도 빌더라는 걸 만들어서 생성을 한다. 그래서 요 다이렉터라는 게 있고 빌더라는 게 있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객체를 프로덕트를 생성하기 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프로덕트가 아니라 다이렉터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요. 그리고 이 다이렉터는 빌더라는 콘크리트 빌더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다이렉터라는 거랑 빌더라는 게 이제 등장합니다. 이 빌더 패턴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뭐 생성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콘크리트 빌더를 가지고 다이렉터가 요소들을 생성해 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인터넷에 예제를 들어봤더니 맥도널드에서 세트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버거 세트, 뭐 빅맥 세트, 뭐 이러면 세트 요구를 하면은 햄버거 만들고 프렌치 프라이즈 만들고 이제 음료 담고 뭐 여기가 키스밀이면 장난감도 주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이제 리절트를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코드로 보면 빌더들을 우리가 각각의 이제 버거 세트를 만드는 빌더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빌더들을. 그래서 버거 세트들을 만드는 빌더들인데 빅맥 세트 빌더는 빅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빅맥 만들고 콜라 뭐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돌려줍니다. 그러면 빅맥 세트 말고 뭐 다른 세트가 있으면 그 세트에 빌더들이 만들어지겠죠.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터는 그 빌더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얘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버거 세트들은 종류는 여러 개인데 다이렉터는 하나. 물론 다이렉터도 여러 개 좀 이 생성하는 순서가 다르면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순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성되는 순서가 버거 만들고 프렌치 프라이즈 만들고 음료 만드는 그런 순서예요. 그래서 생성하는 순서, 구성 요소를 생성하는 순서도 다이렉터에서 제한을 시키는 거죠. 순서를 마음대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마음대로 순서를 생성하지 못하게 얘를 통해서 순서를 생성하면 쭉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요 안에서 버거를 뉴 버거 세트 만들기도 하는데 요걸 경우에는 이제 빅맥 세트 빌더가 매번 새로운 게 필요해요. 빅맥 세트를 만들 때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요런 거를
하나 요 안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셋 먼저 하고 하나하나씩 그 요소들을 만들고 결정하게 되겠고, 그래서 빌더를 콘스트럭 빌더가 있었고 그 빌더를 다이렉터에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다이렉터를 이용해서 컨스트럭트 한 다음에 다이렉터한테 생성된 거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빌더 패턴, 뭐야? 잘못 눌렀습니다. 빌더 패턴이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인터넷 찾다 보면 빌더 패턴이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이게 원래 그 갱어4에 있는 빌더 패턴이고, 요거 말고 요런 형태를 빌더라고도 소개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빌더 패턴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빌더라고도 불리우는 그 생성자를 조금 팬시하게 만든다 그러면 안 되나? 하여튼 생성자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타임을 만들 때, 이제 원래는 우리가 생성자를 시간만 주고 또 시간하고 분까지 주고 시간 분 초까지 줄 수 있죠. 그렇죠? 시간을 생성할 때. 그러면 생성자를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하나 받는 거, 두 개 받는 거, 세 개 받는 거.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데, 이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면 생성자는 이렇게 빌더 해가지고 하나만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쓸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나왔네. 세 개까지 써줘야 되는데, 여기 밑에 와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생성자를 여러 개 안 만들게 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들이 많은데 요 형태의 그 프로그래밍은 멤버들이 많아요. 어떤 클래스의 객체 멤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멤버들을 선택적으로 어떤 거는 생성할 때 줄 수 있고 어떤 건 안 주면 디폴트 값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조합이 되려면 5개 있으면 막 5팩토리얼 아닌가? 하여튼 수학은 안 되는데 여러 개를 조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 3개 주는 거, 뭐 조 3개 주는 거, 뭐 여러 개 하면은 생성자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너 클래스를 만들고 각각의 멤버마다 요런 걸 만들어서 요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또 빌더라 그래요. 그래서 빌더 패턴을 검색하면 얘를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빌더 패턴은 아니고, 빌더 패턴은 이제 요런 형태로 그 객체와 객체를 생성하는 어떤 과정을 분리해내는 해서 뭐 생성되는 구성 요소들의 생성되는 순서도 뭐 제한시키고 뭐 등등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빌더 패턴이고, 우리가 프로그램하다 보면 이런 멤버들이 많이 있고 얘네들을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등등 하는 생성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또 빌더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더 패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플라이웨이트는 패턴이 있는데 얘는 스트럭처럴 패턴이에요. 스트럭처럴 패턴이고 하지만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플라이웨이트 하면은 생성 패턴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얘는 데코레이터 패턴과 같은 형태로 보시면 돼요. 데코레이터도 뭘 생성하지만 자꾸 장식할 수 있게 해주고요. 데코레이터 패턴을 생성 패턴이라고 하지 않아요. 스트럭처럴 패턴, 객체들의 어떤 구조를 이렇게 만든 거고, 플라이웨이트도 그런 데코레이터와 비슷한 형태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sharing,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수의 객체를 생성할 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flyweight patter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의 상태, 그러니까 객체 멤버 변수들을 봤을 때 그 중에 상태 의존 부분과 상태 독립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상태 의존 부분이라는 거는 이 객체가 생성돼 가지고 쭉 수명 동안에 바뀔 수 있는 값들을 의존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독립 부분은 안 바뀌는 거. 안 바뀌고 얘네들은 여러 객체를 만들어도 늘 값이 동일한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flyweight 객체의 상태 독립 부분을 유지하고 상태 의존 부분은 별도 저장해 가지고 필요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서 실행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드리면 객체가 있어요. 그럼 이 객체는 유지하는 내부 상태들은 크게 intrinsic, extrinsic 이렇게 영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얘가 intrinsic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상태 독립 부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공유가 가능한 것들. extrinsic은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각 객체마다 계속 유지해야 돼요. 각 객체마다 다른 값을 어떤 수명,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개발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객체들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인트린식이라 해서 모든 객체가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고, 한 무리들은 같은 값, 또 이 무리들은 요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여러 객체들이 그 값을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고, 보통은 그 라이프 타임 동안 안 변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런 객체들이 많아지면 파란색 부분이 불필요하게 많이 중복이 되겠죠. 얘도 또 빨간색에 많은 중복이 돼요. 그러면 flyweight 패턴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는 설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얘네들은 여기다가 중복시키지 말고 별도로 해서 공유하게끔,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얘에 대한 팩토리를 만들고 얘네들을 인트린식한 애들을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할당하게 해주면, 얘가 여러 개 만들어줘도 얘는 여러 개 안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드는 이게 요 방법 2까지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지금은 플라이웨이트의 전제는 이런 애들이 한두 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내에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플라이웨이트 패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트린식한 거를 갖고 있는 객체들만 생성을 해요. 그리고 익스트린식은 여기에 유지 않고 따로 유지를 하고, 얘를 이용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해야 될 때 플라이웨이 객체한테 인트린식 데이터를 줘서 계산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플라이웨이 만들 때 좀 그런 게, 얘를 또 누군가는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객체 걸 어떻게 유지할지, 이게 나는 더 번잡할 것 같아. 그래서 플라이웨이 패턴보다는 이 정도까지 하면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플라이웨이 패턴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대학교의 특정 학부 학생을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이웨이트는 상태 의존, 상태 독립 부분을 뭔가를 구분해서 뭔가 모델링 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이해한 경우에는 학생은 상태 의존 부분, 자신 이름, 학번, 뭐 이수한 학점들은 학생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학부 정보, 얘가 컴퓨터공학부 학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컴퓨터공학부 학생이면 그 관련된 정보는 다 똑같을 거죠. 그럼 50명의 학생을 만드는데 컴퓨터공학부도 50개 만든다. 데이터를. 그거는 뭔가는 비효율적이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플라이웨이트 패턴을 쓰겠다. 학생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플라이 패턴에서는 각 학부마다 하나의 학생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학생 객체를 만들고 필요할 때 이 객체한테 이름 주고 이수한 학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프로그램 하기가 번거롭죠. 이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상태 의존, 상태 독립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플라이웨이 패턴을 활용하기가 보통은 쉽지 않다. 차라리 이 정도만. 그래서 네임 아이디는 봤는데 디파트먼트는 여기 뉴 디파트먼트에서 컴퓨터공학부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컴퓨터공학부는 별도로 어디다가 쫙 학부들을 생성해 놓고 학부가 10개면 10개 객체만 딱 생성해 놓는 거예요. 싱글톤으로 만들어 놔. 걔네들은. 싱글톤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할 때는 뉴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와서 할당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50명 학생들이 만들어지면 학부 가리키는 포인터는 다 똑같은 컴퓨터공학부를 가리키게끔 하겠죠.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모델링하는 게 낫다. 플라이웨이 패턴은 조금 특수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터넷 뒤져서 플라이웨이 패턴 example 뒤지면은 나오는 예제들이 다 한결같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소개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다. 얘네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완전 거꾸로예요. 얘네들만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연산을 수행하려면 얘가 필요하겠죠. 그때는 연산은 얘를 수행할 연산은 던져준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 연산을 수행할 때 얘는 뭐만 갖고 있어요? 인트린식 상태만 갖고 있고 익스트린식 상태는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던져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또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이웨이트는 그런 놈이고 그 다음에 브리지 패턴 다리 패턴이에요. 여기는 디커플 앱스트랙션과 임플리멘테이션을 분리해준다. 앱스트랙션과 임플리멘테이션을 분리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자료구조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자료구조 시간에 리스트 ADT라는 게 있죠. 뭐 스택 ADT가 있어요. 그럼 스택 ADT는 푸시, 팝, 탑 또는 픽 3개 연산만 딱 있어. 임플리멘테이션은 여러 개로 할 수 있죠. 배열로 만들 수도 있고 연결 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갖다가 끼는 거예요. 연결 구조로 만든 거 뭐 끼는 건데 이 경우는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스택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리스트 연결 구조로 된 구현을 달라고 할지 배열을 달라고 할지는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구성을 할 수 있어도 그 앱스트랙션이 여러 개로 구현될 수 있어도 사용을 하는 관점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때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예제는
요 그림에는 어울리는 예제인데 실제로는 안 맞다. 왜냐하면 얘네들 초이스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예제는 스택, 뭐 리스트 하고 구현. 물론 걔도 앱스트랙션이고 콘크리트 임플리멘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예제가 하나 설명드리면은 특정 자료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간결하게 설명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라는 건 책, 음악 앨범, 영화 등등, 뭐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제시된 세 개의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싶어요. 자세하게 보여주거나, 뭐 자세하더라도 축약된 거죠. 더 축약된,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는 형태, 두 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식하게 만든다.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6개가 필요하죠. 6개. 책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는 거,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거. 음악 앨범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 간략하게 보여주는 거. 영화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 간략하게 보여주는 거.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브리지 패턴을 쓰면 이렇게 뷰를 두 가지 앱스트랙션으로 만들어놔요. 롱 뷰, 쇼트 뷰. 간략하게 보는 거, 아니 좀 더 자세히 보는 거, 아주 간략하게 보는 거. 두 가지는 나누고, 그 다음에 뷰어블에는 뭐 이런 거 제공해야 되는데, 북, 앨범, 무비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제 쓸 때 내가 책을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롱 뷰, 북 뷰어블, 여기 뭐 해리포터, 뭐 무슨 책을 넣어주면 쇼하면 요 책을 길게 좀 자세하게 보여줄 거고, 쇼트 뷰 하면 짧게 보여줄 거고, 또 롱 뷰에서 여기다가 뭐 무비 뷰어블 해가지고 뭐 무슨 영화, 뭐 요즘 볼 영화 뭐가 있나 몰라, 협상 뭐 그러면 협상 거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아까는 6개인데 더 많아지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이 될 수 있고 추가가 되고 뭐 돼도 계속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브리지 패턴. 추상화와 그 추상화를 구현하는 애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패턴을 브리지 패턴이다. 근데 아까 그리고 이런 무비 뷰어블 같은 경우는 무비를에 대한 어댑터로 만들어 가지고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chain of responsibility. 영어를 읽어봅시다. 커플링을 어보이드한다. sender of the request. 요청자의 리퀘스트를 에 대한 커플링을 피한다. receiver에 대해서 피한다. by giving more than one object a chance to handle the request. 요 요청을 처리할 객체들을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여러 개 둘 수 있는데 그 여러 개 둔 거를 샌더로부터 숨기는 거예요. 샌더는 몰라도 돼. 샌더는 그냥 요청만 해요. 그러면은 이게 체인으로 연결돼 있어요. 체인으로 연결돼 있어서 뽕 연결돼 있어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하고 끝내. 처리를 못해. 내가 처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뒤에 걸로 넘겨줘요. 그럼 얘가 처리를 해보려고 그래. 얘가 처리하면 여기서 끝나. 못 처리하면 또 넘겨줘요. 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chain of responsibility. 그래서 핸들러들이 있고요. 여기에 next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리하고 못하면 다음 애가
처리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실행했는데 막 에러 났었죠. 그거 고쳐서 올렸어요. 하여튼 거기에 보시면 계산기가 보면 계산기에서 컨트롤러 부분에서 그 뭐죠? 요 사용자가 입력한 시기 유효한지를 쭉쭉 검사를 해요. 그렇죠? 그거를 검사를 좀 if else를 안 쓰기 위해서 리스트에다 넣어놓고 포문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방금 설명드린 chain of responsibility를 활용하는 겁니다. chain of responsibility. 그래서 validator라는 걸 만들고 chain of responsibility니까 이 chain은 또 그 다음 chain이 있을 거예요. next를 가져요. 그래서 next를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부르는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체크, 여기가 이제 구현이 될 텐데 체크해가지고 요 경우에는 여기서 인밸리드 한 거면 여기서 끝나. 인밸리드 한 거가 아니면 다음 것까지 또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는 쭉 가면서 이 중에 하나만 처리하는 거야. 이 중에 하나만. 근데 우리 요 예제에서는 4개 다 가야 돼. 물론 중간 하나에 실패하면 거기서 끝나. 근데 실패를 안 하면 4개를 다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체인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는 내 니드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 예제에서는 해서 문제 없어. 그럼 다음 것도 해. 네, 문제 없어요. 그럼 또 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 파이널이죠. 파이널. 숙제 했던 거 한번 봤더니 그 템플릿 패턴 했던 숙제 있잖아요. 심플 리포트 제너레이터, 뭐 컴플렉스 리포트 제너레이터. 그게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었어요. 관련된 예제가. 근데 템플릿이 없어. 어떤 학생들 거 보니까 템플릿이 없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템플릿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얘도 요 부분을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어요. 템플릿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고 내가 못하면 넥스트가 하게끔 템플릿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거는 손 안 대. 그럼 얘를 구현한 애들은 이제 괄호 처리하는 애, 뭐 일리그란 문자 처리하는 애, 뭐 처리하는 애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v1. is valid를 부르면은 v1이 하고 v2가 하고 v3까지가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더 연결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validator를 내가 원하는 만큼 넣어서 체인을 엮은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체인에다가 리퀘스트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체인이 몇 개로 구성될지는 그 요청자는 몰라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hain of responsibility. 그래서 자바의 예외 전달 메커니즘과 유사하다. 자바에서도 예외가 발생하면 바로 위 메소드로 올라가죠. 처리할래? 안 할래? 안 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끝까지 가면 JVM까지 가요. 이런 식으로 chain of responsibility도 체인으로 그 요청을 처리할 메소드를 연결시켜 놓고 쭉쭉쭉쭉 가게끔. 근데 이쪽 요청자는 몇 개로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요청만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처리하든 그 중에 다 처리하든 뭐 원하는 형태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chain of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mediator는 개념은 되게 단순해요. 개념 단순해서
여기처럼 얘네들이 착륙을 할 때 서로 통신하진 않아요. 너 좀 비켜줘. 막 이 통신을 안 해. 다 요 항공센터 중앙에다가 통제를 하죠. 그래서 미디에이터는 중앙에 위치해가지고 얘와 얘가 직접적으로 통신하지 않고 얘를 통해서 늘 통신하게끔 만드는 게 미디에이터예요. 그래서 어제 MVC 패턴 중에도 MVP 같은 형태는 그 프레젠터, 어댑터, 컨트롤러가 미디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뷰와 모델 간의 미디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채팅 프로그램 있죠. 채팅 프로그램. 채팅 그 예제에서는 이제 오브저버 패턴을 썼는데 이 채팅 패턴을 채팅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미디에이터 서버가 미디에이터 개념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 유저들은 챗 미디어한테 전달하고 챗 미디에이터가 다른 애들한테 메시지를 주게끔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미디에이터 되면은 이 나머지 애들을 미디에이터가 다 유지해서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메멘토. 메멘토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참 재밌었는데. 좀 오래된 영화인데. 메멘토. 기억 상실하는. 그렇죠? 몰라? 시험 끝나고 한번 찾아서 봐요. 메멘토. 재밌어. 뭐 10분만 기억하나? 뭐 하여튼 기억력이 또 그거 있어요. 메멘토라는 영화 있어요. 이 메멘토는 객체를 이전 상태로 복구해주는, 객체 상태를 기억해주는 애를 메멘토라 그래요. 메멘토. 그래서 얘한테 상태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갖고 와서 요때의 상태로 객체를 복구해주는 그런 방법이야. 그래서 without violating encapsulation, encapsulation을 violate 하는 상태에서 capture, externalize 오브젝트의 internal state, 오브젝트의 내부 상태를 캡처해 가지고 필요할 때 restore 해주는 그런 애가 메멘토입니다. 그래서 save point 하면 하여튼 요거는 객체 내에다가 메멘토를 만들어 놨네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정수값 하나를 기억하는 거니까 별거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케어테이커한테 save 메멘토 해가지고 메멘토를 저장해 놓습니다. new 메멘토 point name. 그러니까 객체를 상태를 저장하는데 여러 번 저장하는 거죠. 특정 순간만 그러니까 가장 최근 것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시점 거든지 갖고 와서 그 시점 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tring save point name 하면 그거 갖고 와서 메멘토에 있는 값으로 value를 바꿔줍니다. 바꿔줘요. 그래서 이 caretaker, 여기 맵 구조, 스택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메멘토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스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맵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얘는 맵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죠. 저장할 때 어떤 스트링 이름을 연결시켜 놔요. 그리고 특정한 값을 복구 싶으면 그 메멘토를 저장했을 때 사용했던 문자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름을 갖고 하니까 이름과 메멘토
그때 상태들을 쭉쭉쭉쭉 기억해 놓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언두를 하는데 가장 최근 거를 언두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스택에다가 넣어놓으면 항상 언두는 스택 톱에 있는 걸로만 언두할 수 있게끔 구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자료 구조는 내가 어떤 형태로 그 복구를 할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메멘토라는 건 객체의 상태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상태로 다시 객체를 되돌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메멘토 패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비지터 패턴이에요. 비지터 패턴은 반복자하고 비슷해요. 반복자하고 비슷한데 반복자하고 다른 점은 비지터는 방문하면서 그때 해야 될 일을 비지터가 갖고 있습니다. 수행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복합자료 구조의 개별 요소들을 쫙 방문해 가는데 방문해 가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게 돼요. 비지터라는 애가. 그래서 알고리즘과 객체 구조를 분리해줘요. Operation to be performed. 실행될 오퍼레이션을 저장해 갖고 있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만나서 그 객체마다 이제 처리하는 애가 비지터입니다. 그래서 엘레멘트 쪽에는 accept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비지터에는 visit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얘가 accept를 하면 이 비지터의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제를 들면 사커 축구 선수들이에요. 축구 선수들이 있고 축구 선수들을 세 종류로 분류했어요. 네 종류로 분류해야 되나? 네 종류로 분류한다 칩시다.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네 종류로 분류를 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얘네들에 대해서 보너스를 한 시즌이 끝나고 보너스를 계산하고 싶어요. 보너스를.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다가 다 구현해 놔야 돼. 공격수의 보너스를 구현하는 함수, 그리고 뭐 수비수의 보너스를 구현하는 함수, 골키퍼의 보너스를 구현하는 함수 다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근데 이 비지터 패턴을 쓰면 거기에 만들어져 있지 않는 함수도 비지터에 만들어 가지고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너스를 계산하는 메소드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지터를 만들어서 비짓 메소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라이커는 골을 몇 개 넣나? 어시스트가 몇 개냐? 그래서 그게 10개면 뭐 10점, 10개 미만이면 5점 보너스를 준다. 뭐 이렇게 구성해 놓으면 팀이 있고 여기 accept 이 비지터를 여기다가 뽕 던져주면 얘가 accept에서 계산을 해요. 그럼 전체 보너스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 스트라이커 방문할 때마다 비지터에 비짓 해가지고 요 객체를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게 됩니다. accept, 수행. 그래서 원래 클래스에 기능이 구현이 안 돼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매번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구현하지 않고 기본적인 거 만들어 놓고 비지터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적으로 객체 기능을 추가하는 게 뭐가 있었죠? 패턴 중에
동적으로 기능을 추구하는 게 데코레이트 패턴인가? 데코레이트 패턴 말고 또 없나? 장식 패턴. 장식 패턴이 추가가 되죠. 비지터 패턴도 그런 측면에서는 장식 패턴과 비슷해요. 왜? 장식 패턴도 원래 객체에는 없는 기능을 포장함으로써 새롭게 추가해 줄 수 있죠. 비지터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단 비지터는 이 accept라는 메소드는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거를 수행할지는 나중에 만들어줘도 돼요. 만들어서 비지터, 요 accept 메소드에 내가 구한 비지터를 주면은 요 메소드가 해당 객체에 대해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쟤는 안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비지터 패턴. 그래서 비지터는 없는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저쪽 객체한테 전달해주면 여기에 구현되어 있는 기능이 시행되게끔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여러 복합 타입이 있을 때 이터레이터랑 같이 써서 이터레이팅 하면서 그 비지터 메소드가 시행되게끔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지터 패턴.